예, 오늘 수업해 주실 선생님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처럼 아마 선생님께서 1시간 정도 수업해 주시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이렇게 받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해 주실 선생님은 하정미 선생님이신데 작년까지 경기도 예봉중학교에 근무하셨고요. 올해 이제 남양주에 있는 별가락의 중학교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경력사항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수학경시대 문제도 많이 출제하셨고요. 명지학급 학생지도 및 신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계속 진행해 오셨고 명지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에서 교육과목 표창 받으셨고요. 수업실전 프로그램 연구대회에서 교육과목 표창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고요. 하정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중학교에서 지금 발령받아서 여러분하고 아마 나이 차이를 따진다면 제가 졸업한 걸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 됐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결혼을 빨리 했다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자녀가 있을 법도 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선 것은 교수님과 어떻게 인연이 돼서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고요.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도 수업을 받고 갔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수업 마치고 갔다가 지금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12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저녁 수업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와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벌써 2번을 왔다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굉장히 설렜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한 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제 몇백 명 선생님 앞에서 강의도 해봤는데 떨리지 않았었거든요. 오늘은 떨린다기보다는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하면 교생실서 혹시 나갔다 오셨나요? 나가실 건가요? 네. 제가 교생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연이 있어서 지도도 해보고 이제 했었는데 전 지금도 제가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지도안도 있고요. 그걸 어제 저녁에 한번 살펴봤어요. 선생님들 앞에 서기 전에. 굉장히 설렜어요. 그리고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여러분을 아침 이렇게 만나기 전에 아침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벚꽃도 폈고요. 개나리도 폈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에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아침에 딱 오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더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자체가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교수님도 지금 이제 출장 가셔서 지금 못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강의 의뢰를 받고 강의를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제가 실제적으로 했던 것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 수업을 듣는다는 거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께 수업을 공개하는 게 사실은 약간은 부끄러워요. 때로는. 그런데 저는 부끄럽기 이전에 제 수업을 공개하면서 제 수업을 보고 여러분들의 조언과 제 스스로의 또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으로 저는 제 수업 공개를 조금 다른 선생님들보다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로 인해 저는 조금씩 달라져 간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설렌 것처럼 저와의 만남이 좀 나가실 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주시면 되는데. 저는 수업을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한 담론 수업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시면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칠판식 수업, 전달식 수업이 아니고요.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십니다. 아이들 집중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분? 5분? 선생님이 진짜 한 수업을 위해서 45분 공개 수업을 위해서는요 정말 많이 준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매일 한 달씩을 하루 수업을 위해서 한 달씩 준비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몇 시간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정말 짧아요. 참 1분? 때로는요 처음부터 엎드려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 수업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이들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 대화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아이들이 훨씬 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늘 본인 수업에 끌어들이려고 하죠. 아이들은 절대 끌려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 대화 속에 그 수업 사례들을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학생들께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3가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 공감하시나요? 어떤 걸 실천하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하는 힘 어떻게 키우실까요? 물음표. 쉽게 알릴 수학을 쉽게 전혀 더불어 함께 아니죠. 누구만 하죠? 본인만. 선생님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것을 3개를 한번 모아보자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쉽지 않아요. 한 개도 실천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한번 3개를 실천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공감하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예측, 추론, 실생활 문제 해결, 다른 교과와 요즘 다른 교과와 수업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다른 교과, 융합, 스팀 수업이라고 하죠. 그럼 수학과 가장 연관이 있는 수업이 어떤 수업일까요? 과학? 하나? 과학 하나? 음악? 오, 또 미술? 미술과 수업을 어떻게 연결시키실 건가요? 아, 그럴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 유연성, 자신감? 아이들은 이 중에 아마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거. 사고일까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맞추시는 분? 사지선답? 그렇죠. 실생활 문제 가장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거부하는 3가지 모르시죠? 수학 문제 딱 나서 제일 싫어하는 거. 네. 그림 나오면 싫어해요. 아,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제가 길어요. 네,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길다는 얘기는 실생활과 뭔가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를 정말 싫어해요. 3번째, 문자가 나오면 싫어해요. 이 3개만 없으면 차라리 계산하여라. 숫자 나오고 계산하여라 하면 정말로 신나서 풉니다. 비록 틀릴지언정. 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교사는 다가가야지 교사한테 아이들이 다가오기를 바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학적 힘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키워보려고 합니다. 수학 수업에서의 언어 얼마나 중요할까요? 수학 수업에서의 언어. 선생님들이 아마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어떤 수업을 받으셨죠?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셨나요? 그냥 풀어주셨나요? 여러분들이 푸셨죠? 근데 이제는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수업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올해? 스토리텔링이라고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뭔가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문제가 긴 걸 싫어합니다. 근데 스토리텔링까지 간다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쭉 읽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야 해요. 올해 바뀐 거 또 있습니다. 서술에서 이제 수학이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중간고사,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중간고사에
논술형 문제를 반드시 필수로 내라고 합니다. 국영수사과 의무입니다. 가장 교육의 선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아마 서울이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논술형 문제를 어떻게 내실 건가요?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장 저희는 지금 해야 합니다. 전 이번 주 주말에 논술형 문제를 낼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물음표가 생기죠? 네. 단문 수업의 답입니다. 늘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그 현장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생각 사고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객관식 문제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됐을 때도 아이들은 물음표가 생겼었죠. 주관식에서 서술이 되면서 또 물음표가 생겼는데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술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진행될 겁니다. 문제수는 줄어갑니다. 문제수가 줄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점이 높아집니다. 한 문제당 배점이 7점에서 10점입니다. 한 문제 틀리면 아이들은 100점에서 90점이 됩니다. 아이들의 부담이 문제가 적어지면 더 무거워지고요. 교사들도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요? 다 접해보셨어요? 혹시 여기서 또 다른 또 아이들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스토리텔링 혹시 하신 분 안 계신가요? 저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사는 해야 합니다. 그럼 교사가 자가 연수를 통해서 저희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본인이 익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이에게 일상 대화에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타고 가다가도 얘기를 나누죠. 수학적으로? 아니요. 아이는 수학하기 싫어하죠. 엄마가 수학생인데도 수학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중학교 학생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친척들의 고등학생 아이들을 살펴보면 연계성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교육과정을 모른다면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르시면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연계성이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늘상 주변에서 여러분도 지금 돌아가셔서 시작해보세요. 주변의 아이들과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수업 아이디어를 저희 아이들에게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 작용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 작용, 물음표. 잠시 뒤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아이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사례를 7가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과 저희가 대화를 나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무섭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있어 아이들을 끌어들이기는 쉬워요. 근데 그 끌려 들어오는 아이의 수는 적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건 어렵지만 다가갔을 때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의 아이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교단에 이렇게 서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선생님께 다가가면 강압일진 모르겠지만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화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 사례부터 몇 년 전이죠. 2010년도에 중학교 1학년 수업 사례를 지금부터 공개를 할 텐데 이거는 경기도에는 수업 실기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교육부 자료에 들어가시면 우수 수업 동영상이라고 보셨나요? 막 다니는 선생님들 수업이 대부분 이 연구대회에서 어떤 수상을 하신 분들의 수업이거나 아니면 자신있게 본인의 수업을 공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이 나이에 2010년에 강압적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강압이라는 건 현실에 가시면 느끼실 겁니다. 피부로 느끼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기로 나가실 거죠. 100% 신기로 나가실 겁니다. 나가시면 늘 어떤 발표는 무슨 순위인 거 아시죠? 네, 신규 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신규분들에게 많은 연수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부딪혀보고 배워라.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이에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교장 선생님께서 이것도 학교 평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등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학교 평가가 달라지고 학교 평가에 따라 학교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학교 지원금이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수로 어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히 강압회의에서 일단은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월 달에 계획서를 30장 정도의 계획서를 올립니다. 계획서를 심사하십니다. 심사하셔서 우수된 편을 수업을 직접 참관하러 오십니다. 도에서 암행어사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날짜를 며칠 전에 통보하시고 그 수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십니다. 수업하는 사람과 수업 받는 사람과 심사하시는 분, 암행어사 선생님들 두 분 오셔서 수업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나가십니다. 대화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한 달 뒤에 발표가 납니다. 그 중에 50%만 본선 진출 예정자가 확정이 됩니다. 다시 2학기에 다시 일주일 전에 암행어사처럼 쭉 보셨다가 다시 보시고 나가고요. 그 중에 1등급, 2등급, 3등급 선생님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반은 탈락합니다. 1등급은 한 분, 2등급은 뭐 두세 분, 경기도 전체에서. 제가 2등급 받았습니다. 굉장한 걸까요? 굉장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상보다도 저는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아마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대회였지만 제 스스로가 1년간 이 수업을 준비를 해야죠. 1시간을 공개하지만 한 학기 전체를 연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하고요. 또 2학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암행어사 감찰을 위해서 또 이 한 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 1년간 바뀌었고요. 다시는 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는 잠시 뒤에 보면 또 도전합니다. 제가 했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줄이 제가 주제인데요.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어떤 게 예측되시나요? 예측. 서바이벌, 살벌하죠. 네. 죽느냐, 사느냐.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멘토링 수업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혼자 푸는 수업보다 내가 풀어서 맞추는 수업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설명을 해서 그 학생을 설득시키는, 그 학생을 내게로 그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면 가장 완성된 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죠. 그 확인 작업들을 할 겁니다. 하는 방법은요. 저는 매단원 단원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매깁니다. 그리고 아이들 활동지에는 맨 교과서 맨 뒤에는 단원별 자기 성적표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단원에서 기하 파트인지 함수 파트인지 통계 파트인지 본인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멘토가 됐다가 어떤 때는 멘티로 바뀝니다. 조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원 테스트를 하고요. 저는 그 학생이 절 반만 나눠줍니다. 멘티팀과 멘토팀 나눠주고요. 아이들이 멘토는 멘티와 멘티는 멘토와 찾아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정해주지 않고요. 아이들이 찾아 들어갑니다. 저는 절반만. 그런데 아이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맨 처음에는 멘토 아이들을 먼저 앉아라. 멘티가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는 시간은 한 1, 2분 이내입니다. 그 다음 활동에서는 또 다시 시험을 보고 다시 아이들 전 절반만 공개를 하고 이번엔 멘티를 먼저 앉혀주고 멘토가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멘토링 활동을 합니다. 언제? 수업시간, 방과 후, 심지어는 점심시간 아니면 주말에도 합니다.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매력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움직이기도 하고요.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요, 3자일간의 반가운 멘토링 활동을 한 다음에 멘토링 활동 아이들이 확인을 저희가 해야죠. 해라 하면 안 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제가 앞에 전시해 놓은 건 아이들의 활동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일부만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수업이 끝나시면 보시고 제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 숙제를 여러분들은 다 걷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어디에? 홈페이지에. 그럼 홈페이지에 자기가 탑재를 하면요, 언제까지 올려라? 그럼 아이들이 시간이 딱딱딱 뜨죠. 그래서 그 기한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선생님 저 못 갖고 왔어요. 얘기 안 합니다. 혹시 뭐 인터넷 사정이 안 좋다면 선생님한테 와서 올려도 된다. 반드시 기간을 지켜달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활동 내용을 올리고요. 그 활동은 제가 마지막 출력을 해서 저희는 활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학급에서도 하고요, 집에 가서도 하고요, 아니면 학원 가서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따가 보시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 하나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웃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제공을 합니다. 경기도는 다높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입을 전부 다 하게 해가지고요, 아이들의 설문도 받습니다. 옆에 보시면 학급 설문이라고 보이죠? 굉장히 쉽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한 줄 올리고 보기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주관식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정보실 딱 데려와서 선생님이 지금 설문 올렸다. 5분 지면 아이들이 딱딱 하면 이게 그래프로 쫙 밑으로 퍼센트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일이 종이로 하거나 뭐 종이를 쓴다거나 엑셀 작업 넣지 않아도 퍼센트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저 수업을 보고 이 수업이 어떻게 됐다 스스로 평가하고요. 그것을 다음번 단원에 피드백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은 본인도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이 기능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올려져 있어요. 수준별. 그럼 아이들은 수준별로 자기 강의를 찾아 들어가서 방과 후에 공부도 해요. 사교육비가 좀 절감되겠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저는 아이들이 한 과제를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들었는가 참여도만 저는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애들이 올리면 이거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몇 시 몇 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도 보여요. 여기 보면 김기현 학생 거는 225회 졸업회 건도 있어요.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이걸 다 보기 때문에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공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왜 몇 점? 안 나와요. 아이들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요, 저는 원리학습을 합니다. 맨 밑에 원리학습 있죠. 이 서바이벌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왔어요. 애들이 멘토링 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바이벌 게임이다 딱 공개를 하고, 아이가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공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멘토와 멘티 중에서 아이들이 선택해요. 스탑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 사진이 막 돌아가다 탁 멈춰요. 그럼 얘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 떨리죠. 들어가다가 애들이 스탑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자는 경우 없고요. 아이들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 선생님 느낌 어떠신지 모르시죠? 뭐 하다가 애들이 하는 말이, 롤러코스터를 1시간 타보셨나? 그 느낌이라 절대 졸 수 없고요. 100%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장도 배려합니다. 왜? 멘토가 나갔을 때 멘티는 가슴이 쪼그라들죠. 멘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팀에 있을 때 내가 나가본 아이는 뒤에 나가본 아이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야자 절대 안 합니다. 공정한 말로 하고요. 서로도 배려하는 것도 있고요. 오류 분석도 저는 하고요. 팀별로 점수가 부여돼요. 팀별로. 맞췄을 때는 +2. 아이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서바이벌.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르르 응답을 해요. 문제 설명으로 끝나면 안 돼. 애들을 납득을 시킨 다음에 이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이 비슷한 원리를 자기네 공부한 걸 얘가 못 맞출 것 같은 걸 막 질문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다 방어를 해야 돼. 아이들이 안 하죠. 안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합니다. 제가 딱 손을 드는 거 애들 얼굴이 하얗게 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손 들기 전에. 네. 그래서 능동적이게 되고요. 배우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맞췄을 때 둘이 나와서 아마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야! 우리 이죠. 떨어졌지만
나중에 보세요. 매 마이너스 2점이 돼도 어떤 아이가 있냐? 야, 괜찮아. 야, 그까지 전 도와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어떨까요? 수업이 시끄럽겠죠. 멘토 가르쳐 주느라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아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4마당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문제 4개 공개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아이 4명이 나와서 문제를 일단 풉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잠깐 대기했다가 한 명씩 설명을 해요. 그럼 듣고 있던 청중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눈빛이 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는 방어를 합니다. 그럼 얘가 했을 때 아이들 우와 모르면 갑자기 멘티가 나왔는데 멘토 손을 탁 듭니다. 선생님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특기사 하겠습니다. 그래? 받아줄까? 애들한테 묻습니다. 제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줄까? 애들이 예! 어떤 애들은 안 돼요. 할 때도 있어요. 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거부하지는 않아요. 왜? 올 것이 자기한테도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하면 성공을 하면 플러스 2점 실패하면 마이너스 2점. 근데 이 마이너스 2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을 때는 제 책상에 가면 이만큼의 프린트가 있어요. 앞에 한 장만 있어요. 잠시 뒤에 공개하겠지만 오류 분석 노트예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그 점수를 만회하고 싶다면 그걸 가져가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틀린 문제를 분석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책상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갖다 놓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 얘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점수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근데 그건 선택이에요.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몇 명을 빼고는 다 해요. 정말. 그래서 똑같이 5마당, 8마당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패한 5단 노트 오류 분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아이들에게 사실 제가 만약 프린트가 복사를 제가 잊어버리고 안 해놓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찾아와요. 선생님 프린트 왜 없어요? 왜? 오늘 좀 쉬지? 안 돼요. 선생님 주세요. 아 오늘 좀 쉬어. 간혹 제가 써먹는 수법인데요. 좀 쉬어. 싫어요. 프린트 해주세요. 다음 시간 후에 싫어요. 서 있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프린트를 해주죠.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아이는 변화되죠. 너무 여우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돼요. 단원 평가지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표현도 해요. 아이들 앞에서 문제를 풀이 서술도 합니다. 수학적 의사소통도 해요. 질문도 해요. 그리고 활동상 정리를 하면서 평가도 하고요. 오답 노트를 통해서 피드백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프린트 이걸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제가 잠시 뒤에 다른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이게 오답 노트예요. 이게 A4 용지로 복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쫙 훑어보세요. 아, 단원이 뭔가? 언제 풀었지? 틀린 썼어. 내가 왜 틀렸을까? 정말 간단한 건데요.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야. 잠깐만. 비슷한 문제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문제 잘 못 만드니까 숫자만 바꿔요. 풀어요. 한 3문제 정도면 풀어요. 그리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 그 문제는 맞더라고요. 그게 쌓이면 아이들 실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멘토링 보고서 낸 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수업실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내 얼굴 나왔다. 글도 안 봐요. 와, 네 얼굴 나왔다. 이것만 보고도 아, 난 다음번에 내 얼굴 나와야지 하고 조금 더 멘토링을 좀 더 열심히 하고요. 아이들 활동 이것도 다 공개를 해요. 혹시 못 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수업 사례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위해서 이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다 보여드리려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 잠깐만 제가 잠깐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제 수업이에요. 이건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수학실이고요. 실제로 있는 수학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니까 수학 문제 4문제가 공개가 되어 있죠. 이건 현재 실제 수업 실기 대회에 참가했던 그 동영상이에요. 네, 이건 앞부분이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아이들이 지금 멘토링 활동을 일단 합니다. 수학 활동표도 있고요. 이거예요. 두 번 걸린 아이가 생길 수 있죠, 스탑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고요. 아이들이 나와서 일단 풉니다. 그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뭐랄까, 여기 뭐 하고 있을까, 얘네들은. 다음번을 기대를 또 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책상에 의자가 칠판 앞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스스로가 어느 아이가 쭉 가니까 밖이 움직이네? 하더니 쑥 아이들이 모여있던 모습이에요.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얘가 설명을 하고 나면 질문이라는 걸 해요. 질문도요, 왜 질문을 하냐면요, 질문을 하면요, 얘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1점을 받아요. 네. 얘네들이 경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화 속에 선생님들이 기울여 있다가 살짝만 들어가시면 돼요. 약간의 오류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중재를 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질문하거나 지적하는 게 많죠. 그럴 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누구 시켜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그럼 저랑 같이 낸 아이나 진 아이는 다 앉아요. 그럼 한 가위바위보 3번 정도로 끝나요. 또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 활동을 하고 그 다음 활동은 똑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장학관님이시고 평가단이셔요. 근데 이분은 전혀 뒤를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제 카메라를 가리신 채 거의 20분 이상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카메라를 하나 말고 2개를 설치를 하는데 선생님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는 저런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학생들 말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수업 공개를 찍고 싶다 하시면요, 선생님만을 위한 카메라 1대, 학생 관찰용 하나, 저는 찍은 게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인 방법,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다면 그렇게 찍으시고요. 아이들 활동만을 보고 싶다면 아이들 위주로 찍어보셔요. 그럼 그거 2개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심도 있게 제 수업을 카메라를 가린 채 20분째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아이는 정말 소심한 아이예요. 평상시에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예요. 정말 한마디도. 이 아이 발표하죠. 정말 윤수님 말. 손을 발로 떨면서 해요. 이때 하고 났을 때 멘토가 얼마나 얘를 격려했는지 몰라요. 멘토와 멘티의 힘입니다. 이게 말 안 하는 애를 말하게 만들고요. 올해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얘가 왜 나왔을까요? 흑기사 나왔어요 지금. 딴짓하는 아이 보이나요? 이게 공개 수업이라서 딴짓하는 아이가 아닌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이래요. 여기 수업 동영상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활동한 거 제가 사진 몇 커트만을 찍고 아이들 보고서에 썼던 내용 그대로를 편집만 해가지고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는 이유는 최우수 멘토링조가 마지막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5점이거든요. 눈 크게 떨어지라 보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노래예요. 노래 정말 못 부르죠? 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걸 보면서 아이들은 이거 초등학교 저희 아이에게 보여줬더니 우리 아이 합동 모르는데요. 계속 합동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이트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퍼올 수 있는 게 인터넷입니다. 초등학교 같죠?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네, 요거 있고요. 좀 짧나요? 그 다음에 아이들 멘토링 활동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쓴 글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제가 쓴 글귀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쓴 걸 화면에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삶의 모델. 수학송 만들었어요. 얘네 이때 이 노래가 유행했거든요. 히트 쳤거든요. 잠깐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사진 올린 거 같고요. 그냥 음악 하나 깔고요. 수학송 만드는 중에 여기서 불렀어요. 못 부르는 노래로. 남학생이. 저보다 키가 이만큼 큰 남학생이 이걸 불렀습니다. 네, 아이들이 쓴 글귀예요. 생존법칙.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합니다. 심지어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첫 부임을 해 오셨는데 중간에 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에 남학생 여학생이 모여 앉아서 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학시험지였대요. 너무 놀랐대요. 설마 수학일까? 다시 봤대요. 혹시 거기다가 뭐 무슨 퍼즐 맞추기는 아닐까? 봤더니 정말 하고 있더래. 쭈그리고 앉아서. 왜냐면 저희가 이게 혼합 수업이었기 때문에 같은 반이 아니었거든요. 수준별 수업이다 보니까 그 시간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옆에서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애들이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웬 아줌마가 쳐다본 거예요. 너희 뭐하니? 수학이요. 진짜? 그럼 넘어오셨대요. 그리고 제 수업을 나중에 보셨어요. 공부해서. 아, 선생님 수업이었구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은요 색종이 수업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잠시 뒤에 색종이를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색종이 수업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안 되면요 도영은요 제가 그랬어요. 시험지를 찢어라, 적어라. 안 되면 있는 삶을 갖고 해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적죠? 얘네는 4명이 모였어요. 연합 멘토링. 돈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넷이 모이자. 이 팀을 플러스를 줬더니 다음번부터는 다 4명이 모여요. 기쁨 2배, 만족 2배, 성취감 2배.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애들이. 맨 마지막 보세요. 이걸 위해서 애들이 본 거예요. 오, 두두두두두 해서 애들이 막 책상을 쳐요. 얘네가 왜 이랬을까요? 어딘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모르시나요? 살짝 지나갔는데. 어딜까요? 모르시죠? 아파트 벤치 앞입니다. 밤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학원 시간 때문에 그 불빛 아래 주경야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것 두 번째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수업은 협동 수업입니다. 수준별인데 협동 수업이에요. 제가 그냥 틀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바로 할게요. PPT 안 보고요. 네, 이 수업은요 1 사이즈가 아니고 2입니다. 예상되시나요? 2. 몇 명이 한 조일까요? 6명. 제가 A와 B로 나눴던 멘토 멘티와 다르게 조금 더 구조화했어요. A, B, C, D, E, F. 그래서 6개, 36명이면 A팀 6, B, C, D, E, F 나누고요. A랑 누가 멘티가 될까요? 아실 것 같은데
A와 F, B와 C, E, C와 D.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 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팀 수업입니다. 그리고 A는 A에 맞게 문제를 풀고요. B는 B에 맞게, C는 C에, D는 D, E는 E, F는 F에 맞게. 우리가 수준별 수업을 하지만 요즘 수준별 수업이 많이 안 이루어져요. 반 내에서 수준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개로 구조화해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문제를 출제해. 이때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냐면 서술형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문제 출제를 직접 하고요. 자기가 한 문제. 그걸 다른 아이들이 공개를 하고요. 그걸 다른 아이들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아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팀에 와서 점수를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은 A, B, C, D, E, F가 1조. 그 다음 또 2조, 3조. 다 6명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를, 그 자기 조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해야 돼. 잠시 뒤에 준비 땅 하면 어디로 갈까요? A는 A조로 다 모여. 6명. B는 B로 모여요. C는 C로 모이고요. E는 E로 모이고 E, F까지 가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딱 공개를 해요. 중간에. 그럼 아이들은 자기를 제외하고는 몇 개의 문제를 풀 수 있죠? 5개의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거예요. 3개를 풀어도 좋고 2개를 풀어도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제한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채점을 해요. 와, 선생님이 많아. 자기가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거든요. 채점을 해서 제일 정확하게 쓴 아이에게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 아이 시험지 자기 시험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붙여진 시험지만 갖고 어디로 와요? 자기 모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를 세는 거예요. A, B, C, D, E, F가. 그럼 F도 뭔가 어두운 아이가 있겠죠? E도 있겠죠? 그걸 합산을 해서 그 팀이 팀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협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게요. 아이들 앞에 풍선 보이나요? 아이들 풍선 되게 좋아하죠. 책상마다 풍선이 하나 붙여져 있어요. 이게 팀명이에요. 이 수업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업이 굉장히 시장처럼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구호예요. 약속. 학습 목표를 쪼각쪼각 내서 6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게 풍선 안에 있어요. 잠시 뒤에 풍선 터뜨립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터뜨립니다. 그럼 그 안에 쪽지가 하나 톡 튀어나와요. 그 쪽지가 팀명이야. 그걸 빨리 외쳐야 돼. 모든 활동 때마다. 그리고 하면 그 팀 무조건 1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난리 났어요. 팀명 갖다가 외치죠. 네. 이걸 모든 활동 때마다 외치면서 저는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자연히 학습 목표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문제 출제 중이에요. 정말 심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씩 도와줍니다. 힘든 경우. 게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끝났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지금은 뭐 할까요? 오, 시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채점하기 위한 평가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들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저는 그래요. 너가 여기서 어디가 해결이 안 되니?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만의 언어로 제게 표현을 해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한 요만큼의 힌트만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고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그거를 제시하셔야 해요. 얘는 못하니까 평가가 아니라 하고자 하게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거 몰라요. 여기 안 돼요. 이상해요. 그래? 이게 뭐지? 하고 살짝 대화를 해요. 아이들 풀어요. 그걸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약간 작은 소리로 지금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채점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채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리고 이제 점수 합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합니다. 요 앞에 보이죠? 요거. 이게 뭐냐면 끝났다 얘들아 그만 진정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지금 앞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앞에 짱구판 보이시나요?
얘가 뭐냐면 자기네가 모아진 그 점수를 저한테 얘기해달라는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6개 모둠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죠. 저거 하다가 나중에 제가 안 돼 저걸 만들었어요. 아예 칸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도 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긴 막대기 있죠. 얘가 학습 목표인데요. 그거를 빨리 모둠을 전부 해결하고 저 앞에 걸 뛰어가면 그 팀이 또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학습 목표를 갖고 가서 자기네 팀 점수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수업이 2011년도 협동 수업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10년 절대 안 할 거야. 2011년도 했어요. 2등도 했습니다. 1등 못했어요. 아쉽죠? 근데 저는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세 번째 걸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수업인데요.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수업 실기대회는 아니고 제가 그냥 수업에서 제가 그냥 찍고 싶어서 찍었던 거예요. 이것도 6명, 그러니까 이건 4명이구나. 이거는 또 구조가 달라요. 4명이야. 아이들이 실생활 문제 싫어한다 그랬죠. 활용 문제 싫어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활용 문제 푸는 4단계를 체육 수업을 딱 보고 있다가 애들 개주하는 걸 딱 보고 있다가 저거야.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자. 엉덩이 붙이고 있는 아이들 전원이 다 움직이게 하자. 그래서 1단계 1, 2, 3, 4번 주자를 정했어요. 니네가 번호는 알아서 정해라. 첫 번째 단계 하는 아이들은 뭘 쓸까요? 방정식 첫 번째 뭐 하죠? 미지수를 채우죠. 1번 주자는 미지수를 딱 적고 들어가. 두 번째 주자는 뭐 할까요? 식을 세워요. 세 번째 주자 나가서 뭐 할까요? 풀어요. 네 번째 주자는 답 써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걸 제일 못하는 애를 세울까요? 답 쓰는 거. 그 다음 못하는 애도 어디 쓰는까요? 미지수 정하게. 잘하시네요. 잘하는 학생 누구 뭐 할까요? 문제 푸는 걸 안 시켜요. 식 세우는 것이. 애들 문제는 잘 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4팀을 딱 합니다. 또 공개합니다. 아이들이 하는데 저는 별을 줘요. 4팀이면요. 신속성과 정확성. 빠르게 푸는 아이들에게 제일 빨리 끝난 팀이 별 4개. 그 다음 별 3개, 별 2개, 별 1개. 그 다음에는 그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3번 주자 나와.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설명해요. 거기서 오류가 지적이 되면 별을 하나씩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게 팀 점수예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약간 또 사악하게 1, 2, 3, 4 구조로 갔죠. 근데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수업하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오늘은 2, 3, 1, 4 구조로 간다. 애들이 그 사이 한 5분을 줍니다. 4명이서 난리가 납니다. 뭐 하죠? 자기가 했던 걸 누구한테 알려줘요. 자연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학적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이게 릴레이 수업이에요. 하고 싶다고 난리가 납니다. 잠시 뒤에 보면 아이들이 나갑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같은데 아이들은 자기한테 신속함을 위해서 별은 일단 따고 가야지. 떨어뜨릴 거 대비하지만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또 설명도 하고요. 질의응답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란스럽지 않게 얘가 전부 다 끝납니다. 알아서 나갑니다. 이게 세 번째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 2012년 해서 3개년간의 수업이 지금 됐고 지금 2013년도죠. 지금 수업도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이들 수업, 이건 영재반 수업입니다. 영재반 수업도 여러분들 아마 가시면 하게 되실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그래서 볼게요. 맨 처음에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제가 활동지를 주고요. 이야기거리를 써보는 거예요. 주제는 뭐였냐면 수학과 환경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건 무슨 수업과 똑같죠? 융합 수업이죠. 융합 수업이죠? 네. 테마 잡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대화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 대화 속으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수학이 긍정적 역할을 할까 부정적 역할을 할까를 의논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비카를 가지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구조화된 게 아니고요.
1학년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근데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아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구조화될 수업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수업편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수업도 아니었어요. 얘는 부정이 아니고 긍정입니다. 다시 이쪽 또 반론 또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제가 주제가 뭐였냐면 그 다음 바로 연결했어요. 수학과 직업이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만 할까? 없는 직업은 없을까를 질문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작가는 수학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수학의 그 문단의 구성과 그림의 배치도 수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학년) 나이의 생각이에요. 얘가 제가 막 하면서 아이들은 얘기를 해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은 정말 많아요. 근데 수학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을 애들이 생각을 하다가 청소부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거야. 야, 청소부들가 등급 받아야 돼. 등급을 뭐 계산을 해야지. 막 애가 옆에서 얘기하고요. 막 그런 얘기도 아이들 나름대로 제가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수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과연 수학이 필요할까?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럼 혹시 너희 중에 수학이 필요 없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만 들게 해요. 아이들은 눈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안 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필요하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학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시키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도입 부분이었어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지금 뭘 하냐면 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 시어피스키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지금 도형을 그려나갑니다. 본인들이 그립니다. 그리고 저는 재료도 중앙에만 갖다 놔요. 아이들한테 개인별로 주지 않아요. 필요하면 갖고 가는 거야. 필요하면 안 하면 안 갖고 가는 거야. 아이들이 직접 가져갑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프랙탈 카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에서 첫 번째 아이들이 선택한 게 자기네가 프랙탈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선택한 아이디어를 제가 수업을 해요. 제가 구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환경에서 들어봤던 수학적 용어들을 다 얘기한 걸 제가 그래, 그걸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하자 해서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사가 할 일은 아이들의 의견만 모았다가 아이들의 중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실어 내려보내서 아이들이 자기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하겠죠. 만든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뭘 할까요? 발표를 꼭 해요. 그리고 꼭 저는 이름을 짓게 해요. 이 도형의 이름, 자기네 나름대로 왜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리고 얘가 왜 프랙탈인지, 그럼 다른 아이들은 왜가 프랙탈이 아닌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프랙탈이 뭐구나를 알아가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가야죠. 밖으로 내봅니다. 찍어와라.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찍습니다. 뭐를? 프랙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영지 수업은 5시간 연장 진행됩니다. 토요일날. 네, 토요일도 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찾은 것들, 자기가 숙제로 가져해봤던 것들도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프랙탈 보고서도 발표를 합니다. 최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거 오류도 분석하고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20명 정도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1번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내가 찾은 프랙탈 이름 하나씩 대기. 특불복이에요. 근데 쫙 갔어. 그 다음 순서 왔어요. 내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죠. 최종 1인이 남을 때까지. 그래서 했더니 칠판 한가득이 다 외워졌어. 그리고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많은 걸 알았구나를 확인하며 마무리 수업을 하고 남은 아이에게는 제가 프랙탈과 관련된 조그마한 소품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아이들은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너무 감사해 봤죠. 그 하나를 위해서 다음 수업에 다시 아이들을 움직입니다. 이런 수업들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하나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얘는 황금비예요. 황금비도 학교에서 찾을 수 있죠. 실생활에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 대수막대를 이용해서 당장 쌓기를 가지고 아이들 통계 부분으로 황금비를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는 이거 뭐죠? 황금 분할기죠? 이걸 가지고 아이들 실제로 얼굴도 재보고 머리도 재보고 야 너 정말 완벽한 얼굴이야. 이야, 막 이러면서 본인을 굉장히 뿌듯해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되게 좋아하면서 야 나 재봐줘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움직여 얼굴도 재고 눈도 재고 사물도 재고요. 네, 교실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재요. 아이들 표정 굉장히 밝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움직이죠. 그렇게 했던 수업이고요. 수학 탐구반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거 혹시 기자재 알고 계시나요? 이게 뭐죠?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기자재인데요. 포디예요, 포디. 포디 모르셔요? 오늘 검색해보세요. 얘가 빨대처럼 생긴 건데요. 산발이 형태도 있고요. 4개짜리도 있고요. 여기다 빨대 형태를 끼워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게도 돼요. 얘가 지금 어떤 도구를 보고 얘가 지금 만들기 시작해요. 뭘 만드는지 한번 잘 보세요. 뭔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준정당면체예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아이들에게 뭐만 주냐면요. 여기 밑에 밑그림도 없죠. 얘는 뭘 주냐면 규칙만 줍니다. 한 점에 모이는 면의 모양과 개수가 일정하게만 만들어요. 아이들은 교사보다 더 빨리 만들어요. 선생님들 한참 걸려요.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되게 뿌듯해하죠. 얘는 물레방아를 아까 만들었던 거고요. 돌아가죠. 돌아가요. 이게 과학적 원리가 또 나오죠. 풍력 에너지, 뭐 수력 이렇게 해갖고요. 요것도 되고요. 만들어요. 얘는 뭘까요? 예측. 뭘까요? 사이클로이드 복수. 구슬 굴려서 2번 회전, 1번 회전, 트위스트. 이거 해서 구슬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좋은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야품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요. 얘를 한번 애들 체험하는 걸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말하는 대화예요. 제 중간중간에 기칼 갖고 와서 자주 찍어요. 그냥 수업을. 한번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근데 얘가 잘 떨어져요. 구슬이 굴러가서 결승점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럼 전 그것만 이제 관찰을 하고 아이들 걸 관찰을 일단은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한 걸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긴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또 얘는 또 움직였죠. 이러고 또 다시 도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게끔 하고요. 탐구반에서 이런 것도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색종이 남는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인수분해 아시나요? 어떻게 수업하시죠? 모르시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어떻게 수업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끝나죠? 전 애들에게 뭘 준비시키냐면 색종이를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게 자석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안 붙더라고요. 어디가 붙을까요? 제가 이걸 살짝 옮겨왔는데 힌트 붙더라고요. 여기서 써볼게요. 이게 x제곱입니다. x제곱 하나 애들 준비했어요. 그럼 애들이 막대기를 붙여요. 얘는 이 길이가 하나가 x입니다.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1이어야 x가 되겠죠. 붙여라. x제곱 얘가 몇 개 필요할까요? 그러면 5개. 얘는 1, 1이었으니까 얘는 1이겠죠. 얘 몇 개? 6개.
준비시키고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창의적인 아이들에게 점수를 준다. 아이들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붙일까요? 하나, 또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옆에요? 옆에. 또 아래요? 아래. 반응 좋아요. 또 아래요? 또요? 하나 어디 붙일까요? 위에? 위에? 옆에? 아래? 어디 붙일까요? 네? 아래? 아래? 좋아요. 아래.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지금? 그게 필요하죠? 또 어디 붙일까요? 작은데?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붙여요. 근데 과연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이들 이건 알아요. 오,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거 딱 해요. 저는 얘 팀에게만 점수를 안 주거든요. 다른 걸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얘는 얼마야?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창의적인 걸 만들어 봐라.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움직이겠죠. 어떻게 하죠? 위로. 또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죠. 똑같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또 답도 움직여볼까요? 4방 8방. 좋아요. 4방 8방. 신조어 나왔습니다. 4방 8방. 또 얘는 또 움직이겠죠. 또 움직여요.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말고 또 좀 더 창의적인 걸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얘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없으시죠?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에이, 좀 다르죠? 없을까요? 하나만 옮겼을 뿐인데. 아이들 반응이에요. 제가 아니고. 이것만 있나요?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전부 다 활동하는 사이 빨리 선착순! 다다다다다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줄 1번 확인한 거 제가 대답을 빌려줘요. 그러면 같은 애는 앉아라.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거 하면 그러니까 또 그래서 앉아라. 그리고 칠판에 한 4-5개를 그려줘요. 자기 거 발표됐다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의 인수분해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얘는 뭘 의미할까요? 인수분해 의미 아시나요? 모르시죠? 인수분해 의미가 뭐예요? 같은 면적은 변화가 안 되고 2차식의 인수분해는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로와 세로를 그리고 3차식은 뭐라고 해도 얘기할까요? 높이라고 딱 바꿔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그럼 애들이 x제곱 마이너스 9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모르시죠? 이제 머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9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x막 d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 그럼 떼줄게 선생님이. 마이너스 9는 어떻게 표현할래? 제가 잠깐만 할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안에다 붙여요. 그죠? 뭐를요? 요 조그만 걸요? 애들이 여기를 막 붙여.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할 건데? 직사각형이 되니? 얘 길이는 x인데? 그럼 애들이 생각해요. 작은 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할까? 선생님 9개가 필요하려면 3개, 3줄, 6개가 필요해. 올 거니? 3개가 필요해. 근데 그 다음은 그랬어요. 3개가 늘어났으면 3개가 어떻게 돼야 되죠? 줄어야 되니까 안에다가 뭐 해라? 겹쳐라. 이렇게 되죠. 겹쳤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얘는 지금 없어졌어요? 얘는 아마 얘가 직사각형인가요, 여기? 아니, 지금 여기 어떻게 할까요? 아시네요. 이렇게 붙여서 9개를 붙여버리시면 여기 부분이 뭐가 될까요? 그게 뭐가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아이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수업에 다가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빠지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수업을 즐기십시오. 정말 많이 힘든 교실의 현장이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아이들도 하기 싫어해요. 선생님 표정 하나에 선생님이 약간은 코미디언처럼 개그맨처럼 때로는
배우가 된 것 같이 그 수업을 즐기신다면 아이들도 함께 즐기는 수업이 되고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변화하는 교실 현장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만 질문만 한 1, 2분만 받을게요. 질문. 네.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 수업을 하잖아요. 네. 전에 먼저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수업은 어떻게 해요? 예, 개념 수업도 저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서 오는데 저는 개념 수업을 늘 초등학교 수업으로 가요. 아주 중요해요. 함수를 만약 간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함수를 아주 굉장히 어려워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너희 함수 언제 배웠니?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배웠는데 1대 배울 건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함수 선생님들 가장 먼저 배운 게 이렇게 생긴 사각형 있나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더하기 있네. 뭐 들어갈까? 3, 뭐 나올까? 뭐 이게 함수란다. 그래서 개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너희들이 배웠던 기억 내에서의 함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공감을 해서 우리는 뭘 배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개념만 약간씩 가면서 멘토링을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을 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수업은 마치고요. 개인적 질문 있으시거나 앞에 나와서 제가 활동했던 내용 좀 보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